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시니어 분들의 노화를 진료해 오면서 늘 똑같은 장면을 보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75이 넘어도 허리를 곧게 펴고 스스로 걸어 다니는데, 어떤 분은 60 중반만 되어도 갑자기 계단을 못 오르고 얼굴이 푹 꺼지고 기력이 한 번에 떨어집니다. 같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릴까요? 단순한 체질 차이가 아닙니다. 노력의 양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의 차이가 무섭게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한 가지만 알면 10살이 한 번에 늙는 순간을 피할 수 있고, 정반대로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또렷하고 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이 서서히가 아니라 단 4번 갑자기 늙어버리는 순간이 언제인지, 왜 그때 몸이 폭삭 무너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4번을 안전하게 넘겨서 20년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모른 채 보내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걸음이 무너지고 기억이 흐려지고 속이 타들어가는 불면과 역류가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위험한 4번을 미리 알아보고 대비하는 방법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해답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저는 노화의학과 전문의로 30년 동안 시니어 분들의 뇌혈관 심장대사 질환을 진료해 온 오정환 전문의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오랜 기간 연구와 진료를 병행했고, 지금은 시니어 건강만을 다루는 클리닉을 운영하며 많은 환자분들과 매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해 왔습니다. 사람이 늙는 순간은 서서히 오는 것이 아니라 단 4번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번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나머지 인생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며칠 전 제 진료실에 방문하신 68세 정혜석 선생님 또한 그 4번 중 하나를 넘지 못해 급격한 변화를 겪으신 분이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평소 건강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분이셨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하루 만보 걷기와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했고, 혈압과 혈당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계단에서 다리가 힘없이 꺾여 그대로 주저앉았다고 하셨습니다. 당일엔 걷는 것도 괜찮았는데 단 며칠 만에 10살은 더 늙은 것 같다고 하시며 불안한 얼굴로 제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검사 결과를 보며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정 선생님, 지금 선생님은 사람이 단숨에 무너질 수 있는 3번째 변곡점에 들어섰습니다. 이 시기를 제대로 넘기지 못하면 몸은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조금만 방심해도 근육과 혈당과 심장의 균형이 한 번에 무너집니다. 정 선생님은 그 말에 놀란 표정으로 계셨습니다. 최근 들어 계단이 힘들어지고 아침 붓기가 오래가고 이유 없는 두근거림과 피로가 지속되었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몸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에는 작은 습관 하나가 전체 기능을 흔들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행동도 이 내 순간에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늦은 저녁 식사나 스트레스성 야식이 갑자기 위와 혈당을 망가뜨리며 전신의 대사를 한 번에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푹 꺼지고 힘이 빠지고 계단을 못 오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급노화의 정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4순간은 정확히 언제일까요? 첫 번째는 34세, 두 번째는 44세, 세 번째는 60세, 네 번째는 78세입니다. 이 4번은 호르몬의 급변, 대사의 급락, 근육과 신경 기능의 재편성이 동시에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왜 그때 갑자기 흔들리는지 이유가 분명히 있는 구간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조금만 피곤해지고 평소보다 잠이 얕아지고 이유 없는 두근거림이나 붓기가 찾아왔다면 거의 대부분 이 4구간 중 하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상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4순간을 알면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4번이 정확히 어떤 변화인지, 왜 갑자기 사람이 늙어 보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무서운 시기를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지 의사로서 알고 있는 모든 원리를 담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석 선생님처럼 최근 들어 몸의 신호가 예전과 다르게 느껴지셨다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이런 사실을 반복적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어떤 분은 4번의 변곡점을 정확히 넘긴 뒤 오히려 더 젊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단 한 번을 놓친 후 걷는 힘이 급격히 떨어지고 관절과 심장이 동시에 흔들리며
병원을 오가게 되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갈릴까요? 이유는 단 하나, 이 내순간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이 핵심 원리를 처음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이 갑자기 늙어버리는 네 번의 순간이 왜 생기는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필 34세, 44세, 60세, 78세인지입니다. 나이가 정확히 이 지점을 지나갈 때 우리 몸에서는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를 몸의 지하실에서 터지는 지각 변동이라고 설명드립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유지되던 대사 호르몬, 근육, 신경 기능이 이때 한꺼번에 재정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면 몸은 다시 안정되지만 실패하면 갑자기 걷는 힘이 약해지고 식욕이 흔들리고 얼굴이 급격히 노화되는 변화를 맞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순간인 34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젊은 나이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저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34세는 대사율이 처음으로 눈에 띄게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밤샘도 잘 안 되고 식사 후 졸음이 심해지고 야식이 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식습관을 바로잡지 못하면 지방간 전당뇨 체중 증가가 본격화됩니다. 문제는 이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대부분 무시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멀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4세의 작은 무너짐이 10년 뒤 44세에 폭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간인 44세는 제가 가장 주의를 기울이는 나이입니다. 평소엔 괜찮던 분들이 갑자기 두근거림, 불면, 소화불량, 관절통이 동시에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특히 스트레스와 술, 야근이 누적되면서 호르몬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대사가 급격하게 흔들립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스스로 말하십니다. 예전엔 다 괜찮았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몸이 버티질 못할까? 저는 진료실에서 늘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지금이 두 번째 급노화의 순간입니다. 이 시기를 넘기지 못하면 60대의 큰 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44세는 반드시 생활 습관을 완전히 재정비해야 하는 중요한 나이입니다. 세 번째 순간인 60세는 가장 많은 분들이 겪는 분기점입니다. 이 구간에서 혈당 조절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근육량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60세 이후로 살이 안 찌는 분들도 배만 나오는 현상이 생기고 걷는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며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 시기에 변화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팔 힘이 약해지고 계단이 두려워지고 식사량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도 체중이 틀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서의 대사 붕괴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시기에는 뇌 기능도 흔들리기 시작해 기억력 저하와 감정 기복이 겹쳐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60세를 인생 건강의 세 번째 고비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순간인 78세는 그야말로 독립 생활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가르는 결정적 분기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봐온 수많은 환자분 중 78세에 넘어지는 사고를 겪은 분들은 대부분 그 이후 회복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무릎과 고관절, 근육신경 기능이 동시에 약해지면서 일상생활의 작은 동작 하나도 위험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는 이미 근육량을 회복하는 속도가 크게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8세에 몸이 무너지면 예전처럼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구간을 준비하고 들어가는 분과 아무 준비 없이 맞는 분의 차이는 말 그대로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이제 왜 이 네 순간이 중요한지 조금씩 감이 오시지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네 순간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어떻게 넘겨야 할까요? 사실 해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만큼 강력합니다. 제가 30년 진료하면서 확인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네 순간에는 절대로 평소처럼 살면 안 됩니다. 평소처럼 먹고 평소처럼 자고 평소처럼 움직이면 몸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한 가지씩 루틴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흔들리는 시기를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네 순간을 안전하게 넘기기 위해 제가 실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강조하는 핵심 루틴들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루틴들은 제가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과 함께 검증해 온 방법이고 저 자신도 매일 실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34세, 44세, 60세, 78세 이 네 순간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 원칙만 잘 지키면 갑작스러운 노화를 막아낼 수 있고 오히려 나이를 거꾸로 돌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위에게 쉬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화는 운동이나 영양의 문제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소화와 대사의 리듬이 흔들리는 순간부터 급격한 노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늘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는 반드시 위를 쉬게 해야 합니다. 특히 뇌순간에 들어가면 저녁 7시 이후 음식 섭취가 노화 속도를 2배, 3배까지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몸의 회복 기능은 잠드는 동안 이루어지는데 위가 늦게까지 일을 하면 복구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피로와 염증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누룽지 한 조각만 허용합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역류성 식도염, 위염, 불면증, 혈당, 불안정 같은 문제들을 동시에 잡아줍니다. 두 번째 원칙은 염증을 줄이는 것입니다. 인체 노화의 본질은 결국 염증입니다. 염증이 관절을 망가뜨리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심지어 뇌 기능까지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울금 1g을 권장합니다. 울금은 많은 분들이 그냥 건강식품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저는 1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복용해 왔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울금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장염증, 간담즙, 정체, 담석 위험이 크게 낮아졌고 배변 리듬이 안정되며 전신 피로가 확연히 줄어드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염증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울금은 필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작은 루틴 하나가 전신 회복력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단백질 루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살이 빠지는 것을 노화가 당연한 과정이라고 오해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육이 빠지는 것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뇌와 장기 기능이 흔들리며 작은 충격에도 다칠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달걀 2개와 장조림을 새끼손가락 크기로 드실 것을 권합니다. 이 정도 양이 60세 이후에 필요한 최소 단백질량입니다.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이 유지되고 혈당이 안정되며 78세 이후 독립 생활의 가능성을 지키는 핵심 힘이 됩니다. 네 번째 원칙은 비타민 D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비타민 D를 측정할 때마다 놀랍니다. 태닝을 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이 결핍 상태입니다. 비타민 D는 면역력, 뼈 건강, 혈압 조절, 심리 안정까지 관여합니다. 부족하면 작은 염증도 크게 번지고 피로가 쉽게 쌓이며 우울과 불안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매일 일정량을 복용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루틴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루틴을 지키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는 5년, 10년 뒤에 크게 벌어집니다. 같은 70대인데 한 분은 또렷하게 걸어다니고 한 분은 계단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소해 보이는 차이에서 생깁니다. 여러분, 네 번째 순간인 78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기는 회복력이 크게 떨어지는 나이입니다. 몸이 한번 무너지면 다시 힘을 끌어올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60세부터 올바른 루틴만 유지하면 78세에도 놀라울 만큼 단단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80세인데도 계단과 산책을 아주 잘 하시는 환자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이 뇌순간을 알아차렸고 몸이 흔들리기 전에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목격하는 근노화의 실제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뇌순간에 들어가면 어떤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지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알면 반드시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뇌순간을 제대로 넘기지 못했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겪은 사례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들으시면 여러분 몸의 작은 신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급노화는 영화 속에서처럼 극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조용하고 정확하게 찾아옵니다. 먼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몸 내부에서는 이미 균형이 무너진 한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44세 김미라 씨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스트레스는 많았지만 늘 일을 잘 해내는 분이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체력이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고 계단을 오르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아침마다 눈이 퉁퉁 붓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를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체내 염증 수치와 스트레스 호르몬이 동시에 폭발해 있었고 간 피로도와 혈당 변동 폭도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 두 번째 순간입니다. 이 시기를 넘기지 못하면 60세에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라 씨는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두 번째 변곡점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60세를 넘긴 분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이 연령대는 세 번째 순간이 시작되는 나이입니다. 저는 그 시기에 가장 쉽게 무너지는 기능을 두 가지로 설명드립니다. 첫째는 근육, 둘째는 혈당입니다. 근육은 눈에 띄지 않게 빠져나가고 혈당 조절 능력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미묘합니다. 그저 숨이 조금 차고 기력이 떨어지고 늦은 밤에 속이 불편한 느낌 정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나이 탓이라고 쉽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점이야말로 몸 전체가 흔들리는 중요한 고비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때 단백질 루틴과 공복 루틴을 지키지 않으면 걷는 힘이 한 달 새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한 환자분은 63세인데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을 못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분 역시 이 세 번째 순간에 대비하지 못해 몸의 균형이 한 번에 무너진 경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순간인 78세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78세는 단순히 노인의 몸이 더 약해지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 구간은 회복력 자체가 바닥까지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제가 진료하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예전엔 넘어져도 금방 일어났는데 지금은 한번 부딪히면 일주일이 가요. 이는 정상적인 노화가 아니라 회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실제로 제가 오랫동안 봐온 환자 중 정분이 어르신이 계십니다. 평생 건강하시던 분이었는데 78세에 무릎이 갑자기 부어오르고 걷는 게 힘들어지면서 일상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큰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지만 정밀 검사를 해보니 무릎 자체의 문제보다 근육과 신경 기능의 급격한 저하가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이 네 번째 순간입니다. 준비 없이 맞으면 몸이 한 번에 내려앉습니다. 이 시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체중 관리와 근력 유지가 필수입니다. 여러분, 이 네 사례는 모두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병명으로 단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 순간이 찾아오자마자 몸이 한꺼번에 흔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네 변곡점은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만약 이 순간을 놓치면 무릎을 다친 것도 아니고 큰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걷는 힘이 사라지고 체중이 이상하게 변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역류가 심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급노화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순간에 들어갔을 때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절대로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미미해도 내부에서는 이미 상당한 부담이 쌓이고 있고 이 작은 신호가 쌓여 갑작스러운 붕괴로 이어지는 경우를 저는 진료실에서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에서 가장 집중해서 들으셔야 하는 구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초기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절반 이상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가장 처음 나타나는 신호는 피로의 형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를 이유로 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내 순간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피로는 일반적인 피로와 다릅니다. 저는 이를 배우 피로라고 표현합니다. 겉으로는 활동을 해도 괜찮은 것 같지만 몸의 깊은 곳에서 묵직함이 지속되는 피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몸이 가라앉아 있고 커피를 마셔도 정신이 맑아지지 않고 오후가 되면 이유 없이 몸이 무겁습니다. 이런 피로는 단순한 컨디션 저하가 아닙니다. 대사와 호르몬 조절 기능이 흔들리면서 나타나는 깊은 피로입니다. 이 피로가 지속된다면 내 순간 중 하나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식욕과 소화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와 똑같이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거나 잘 체하거나 역류가 잦아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급노화 직전에는 위와 장이 쉬지 못해 점막 회복이 늦어지고 위산 분비가 불규칙해지면서 소화 기능이 흔들립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지만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내 순간이 오면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위가 쉴 힘을 잃는 것입니다. 이때 저녁 늦은 식사는 바로 다음날 피로와 역류를 불러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기억력과 집중력의 변화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뇌의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며 집중력이 동시다발적으로 흔들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기를 단순 건망증으로 오해하시지만 급노화 단계에서는 기억력 저하가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나타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카드를 어디에 두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거나 방에 들어가 놓고 왜 들어왔는지 떠올리지 못하는 순간이 잦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불안해하시지만 초기라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공복 루틴과 단백질 루틴은 뇌의 안정성과 집중력을 회복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걸음걸이의 미세한 변화입니다. 걷는 속도가 조금 느려지고 계단이 부담스러워지는 변화는 겉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신경 근육 기능이 약해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걷는 모습만 보아도 어느 순간에 들어와 있는지 바로 알 정도입니다. 걸음이 왼쪽으로 조금 쏠리거나 발바닥이 끌리는 느낌이 들거나 평지를 걸어도 약간의 흔들림을 느끼는 등 아주 작은 변화지만 이 변화는 근육 기능과 신경 조절 기능이 동시에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초기 신호를 무시하면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붓거나 넘어지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감정 변화입니다. 급노화 직전에는 자율신경이 불안정해지면서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오르고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특히 잠이 얕아지고 새벽에 자주 깨는 분들은 더 자주 이런 변화를 경험하십니다. 저는 감정의 흐름이 건강의 상태를 드러낸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이유 없이 불안하고 기운이 가라앉는 느낌이 든다면 뇌와 호르몬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잠과 스트레스가 서로 얽혀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신호들을 기억해 두시면 금도화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이런 신호들이 대부분 너무 작고 사소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작은 신호들이 모여 몸이 한 번에 무너지는 순간을 만들고 그때 가서야 병원에 오시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늘 강조드립니다. 신호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야 보이고 보이면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 순간을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 여러분이 실천하셔야 할 구체적인 루틴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루틴들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몸이 무너지는 순간을 다시 붙잡아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올바른 자극을 주면 회복하고 잘못된 자극을 주면 무너집니다. 이 네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는 몸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검증해 온 방법이니 믿고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녁 루틴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반드시 음식을 쉬게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역류와 속쓰림이 심해지는 이유는 음식의 종류보다 시간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위가 쉬는 시간이 길어야 회복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누룽지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하나가 여러분의 회복 시스템을 다시 켜주는 강력한 열쇠입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위 점막이 재생되고 혈당이 안정되고 새벽 깨짐이 줄어들면서 몸이 다시 안정됩니다. 34세, 44세, 60세, 78세 어느 구간에 계시든 이 원칙은 모든 분에게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의 타이밍입니다. 단백질은 하루에 언제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근육은 아침에 단백질을 받아들일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달걀 2개와 장조림 새끼손가락 크기를 권합니다. 이 양은 60세 이후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량입니다. 아침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뇌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집중력 저하와 건망증을 막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을 꾸준히 유지하는 분들은 대부분 78세 이후에도 스스로 걷는 힘을 유지하십니다. 세 번째는 걸음의 질입니다. 단순히 많이 걷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근호화 구간에 들어서면 걷는 속도와 균형 감각이 변하기 때문에 질 높은 걸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평지 걷기만 하지 마시고 계단을 최소 하루 15분 이상 오르내리십시오. 계단 운동은 무릎에 무리가 갈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정확한 방식으로 하면 오히려 무릎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운동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엉덩이 근육이 활성화되고 하중이 분산되며 신경과 근육의 연결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78세 이후에도 계단을 잘 올라가는 분들이 훨씬 오래 독립 생활을 유지하십니다. 네 번째는 염증을 낮추는 루틴입니다. 저는 17년째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울금 1g을 먹고 있습니다. 울금은 담즙 흐름을 도와 간과 장을 쉬게 하고 염증을 낮춰 몸의 회복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울금을 꾸준히 드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울금을 드신 분들은 아침 붓기와 속쓰림이 줄어들고 피로도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작은 루틴이지만 이 효과는 오랜 시간 쌓이면 정말 크게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 루틴입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다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몸이 무너지는 순간에는 감정 신호가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잠이 얕아지고 새벽에 자주 깨면서 이유 없는 불안과 짜증이 반복됩니다. 이런 감정의 변화는 뇌가 지친 상태에서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좋아하는 노래를 하루에 한 곡 따라 부르라고 말씀드립니다. 노래는 뇌파와 호흡과 심장 리듬을 동시에 안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심박이 안정되면 자율신경이 바로 잡히고 이는 다시 위와 장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을 위한 루틴은 절대 감성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제 신체 회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루틴들은 단순한 건강 요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단 4번 급격하게 흔들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꼭 필요한 실제 전략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이 원칙들을 적용하며 놀라운 변화들을 지켜봤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던 분들이 몇 주 만에 걷는 힘을 되찾고 기억력이 한층 또렷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내 순간을 알고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느 시점에 계시든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회복을 원하는 방향으로 자극을 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루틴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10년을 바꾸고 내 순간을 무사히 넘기게 하는 힘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온돌방 건강편지에서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 후반전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 내 순간을 반드시 이겨내실 것이라 믿습니다.